안녕하세요. 세계가 소명TV 신동열 목사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한 실장입니다. 예, 세계가 소명TV가 이제 소명교육개발원에 네. 속해 있는 하나의 인터넷 작은 하나의 방송 매체인데요. 소명교육개발원에서 이번에 이제 인생전환학교 체크학교를 시작하고요. 네, 오늘 맞습니다. 이 영상은 그 체크학교 안에서 이제 인생전환기가 왜 필요하고 또 인생전환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정돈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한 심리학자 이론을 통해서 네. 한번 인생 전환기에 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하고자 하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그 약간 약식의 그 초콜릿 심리학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 프리츠 펄스라는 심리학자이고요. 학자이기도 하고 심리 치료가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 분이 이제 정리한 내용 중에 게슈탈트 심리 치료라는 큰 체계가 있는데 뭐 그 전반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해결 과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인생 전환기를 맞이한 분들이 좀 자주 겪는 현상과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미해결 과제. 네. 그러면 이제 언뜻 들으면 네.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뭐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그 미해결 과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좀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전경과 배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주목을 하면 주목하는 그 대상은 이제 전경이 되고 딱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 것은 다 배경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저랑 목사님이 이제 전경이 되는 거라면 뒤에 책꽂이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초점이 있는 게 전경이고 그렇죠. 초점 있는 게 초점 뒤에 있는 그런 그렇죠. 이게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인생에 이제 여기 프리츠 펄스는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영역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0대 초반이면 수능 같은 게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그때는 수능 시험을 치고 어떤 점수를 받느냐가 굉장히 정경이 되는데 그 나머지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나이가 많이 넘어서 막 수능 점수 이렇게 막 목을 매거나 내 그때 수능 점수를 못 받았어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지는 잘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수능 점수는 어느 순간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정경이 됐던 게 배경으로 넘어가고 또 어느 순간 배경이 됐던 게 정경으로 다시 인생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유독 주목이 돼서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 신경과 생각과 이런 게 이제 초점을 맞춰주는 거가 이제 정경적인 어떤 이슈, 그쵸, 사건이고 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이제 뒤로 희미하게 사라지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정경이 됐던 것들이 배경으로 물러갈 때가 있고 배경이 됐던 게 정경으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일종의 장애물이자 방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걸 미해결 과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온통 신경을 집중했던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 시간을 가면 이제 좀 사라져야 되는데 옅어지고 그냥 별 중요하지 않게. 근데 이제 인생의 어떤 그 흐름 중에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삶이 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그렇죠. 계속 이게 거리적거리고 뭔가 이렇게 이물감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사는데 뭐 계속 찝찝한 느낌.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약간 모호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때요? 아까 수능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수능을 내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을 끝났고 어떤 대학도 갔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뭐 학년도 올라가고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성도 만나고 그래서 하는데 이성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사실 수능을 잘 봤어야 되는데 내가 수능을 잘 봤으면 내가 좀 더 이게 벌써 한 5, 6년 전이다. 그쵸.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끌고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지질 공상으로 사는 게 내가 그때 10년 전에 수능을 잘 쳤으면 내가.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고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이제 아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한 게 아닌데 갑자기 남편이 뭐 20년 전에 내가 수능 못 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올라오면 이게 사실 이미 배경으로 희미하게 사라져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태를 미해결 과제 상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소화가 아직도 안 돼서 갖고 있는 거죠. 약간 체한 듯이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뭐
뭐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예, 예. 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좋지가 않았어. 예, 예. 그다음에 짝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짝사랑. 예, 짝사랑도 이제 예. 아, 내 인생에 이렇게 꼬였지? 그랬을 때 그때 내 사랑을 안 받아준 누구? 그쵸. 그게 30년 전. 예.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그 사람이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건데 난 들어보면 무슨 소리지? 30년 후에 더 잘 살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계속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게 뭐 응어리처럼. 예, 그렇죠. 예. 응어리. 예, 요런 응어리처럼 개념들. 여기 딱 박혀 있는 박혀 안 있습니다. 떨어지는 예, 거예요. 박혀 아, 있습니다. 근데 좀 무섭네요. 그게 미해결 과제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수준에 따라서 뭐 정말 깊은 수준도 있는데 이제 약간의 찌꺼기처럼 달라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미해결 과제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미해결 과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그 미해결 과제에 연결된 그 정경이었던 게 어느 순간 배경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얘가 배경으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숲에 가서도 네. 그때 수능을 잘 못 봤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도 아 내가 생물 네. 점수가 그렇죠. 뭐 이렇게 나가고 그렇죠. 계속 거기를 머물러 있게 그렇죠. 되는 계속 거예요. 거기에 계속 인생이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새롭게 수많은 인생들이 이제 그쵸. 삶의 네. 국면들이 네. 전환이 되고 다가오는데 또 막 춤도 춰야 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고난도 겪어야 될 그런 모든 시기에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이 마치 그렇죠. 꽂혀서 네. 그걸로 계속 맴도는 그렇죠. 시기에 그렇죠. 그걸로 모든 걸 다 해석해. 그게 이제 미해결 과제다. 예. 그래서 이런 미해결 과제가 사실은 평상시에는 잘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러고 살아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게 뭐 보편적인 시기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전환되는 시기에 그때 이게 잘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러난다는 게 나한테 이런 미해결 과제가 있다라는 걸 다 인식한다기보다는 뭔가 계속 삐거덕거리는 거. 이게 왜 삐거덕거리는지를 모르는. 근데 그런 것들의 원인은 미해결 과제로 이제 프리츠퍼스가 그러면 이 미해결 과제 얘가 이게 뭔가 한번 정돈이 돼야 되고 그렇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프리츠펄스라는 분은 이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그러면 하라고 좀 제안을 제시하는 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알아차림이라고 알아차림. 예, 어웨어니스, 내 안에 알아차림, 인식하는 거죠. 미해결 과제가 있구나. 예, 있구나. 근데 이게 되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나에게 이런 미해결 과제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스스로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런 부분을 알아차리는 걸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알아차림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잘 쓰는 단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철학에서는 현상학적인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는 이 꽃을 보면서도 꽃 자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삶의 아름다움을 접하는데도 왜 과거의 어떤 사건 그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아까 말한 응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왜 자꾸 더 씌워서 보는가라는 이 부자연스러움 그러니 꽃을 꽃으로 못 보고 사랑을 사랑으로 못 보면서 자꾸 이제 왜곡이 되다 보니 사실 거기서 이제 이상한 변형들이 벌어지고 고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이걸 자꾸 볼 때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미해결 과제에 무슨 어떤 그게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전환학교 책글학교가 책과 또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책글학교 오시는 분들이 뭐 미해결 과제가 다 있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또 아직까지도 아쉽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과거에 맘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성공 같은 느낌보다는 좌절이 더 많이 오고 그렇죠. 대부분 그 좌절이 자꾸 따라와요. 그렇죠. 계속 그게 응어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전환학교, 책글학교라는 이 과정을 통해 책과 글을 쓰면서 아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이런 좀 좌절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 전환기의 수많은 일들을 좀 더 가볍게, 그 다음에 나답게, 좀 더 시원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나를 약간 그 외부에서 보듯이 나를 이제 관찰하고 나를 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작업이 뭐 물론 이거를 목표로 체크라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작업이 꽤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미해결 과제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인생 전환기에 조금씩 걸리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체크를 통해 조금 더 명료화되고 그걸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일상이 저는 이게 이제 그 프리치펄스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차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상에서 계속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급하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 이거 하러 나올 때 나보다 갑자기 가스밸브 잘 껐나? 제가 지금 살림을 많이 하니까 네네. 아이랑 같이 공동 살림하니까 그래서 예. 가스밸브는 잘 갔나? 갑자기 그래서 막 잘 잠가요. 근데 문제는 일상에 이미 세팅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 맞습니다.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 더 근원적인 알아차림까지 가기에는 그렇죠. 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인생전환학교 체크학교라는 계기로 평상시에 일상에 이미 세팅 잡혀서 그 알아차렸던 거 말고 좀 더 멀리 뭐 어떻게 보면 인생전환학교 체크학교는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멀리. 예, 골짜기에 있을 때는 시각이 한 길어봤자 2m 뭐 이 정도인데 산에 올라가서 넓게 보면 넓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저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 계기가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책과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근원적이고 그렇죠. 좀 더 넓게 또 내 삶도 알아차고 또 좀 이제 좀 떠나보내자. 미해결 과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돼서 정리되는 것보다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그거를 막 반드시 다 해결하고 뿌리를 뽑아야지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배경으로 물러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해결 과제 제가 그냥 근데 사실 이런 미해결 과제나 알아차림이 영성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받아들이고 그렇죠. 수용.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또 판타지라고 그래요. 판타지. 그렇죠. 환상이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에서 상당량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또는 이미 놓쳐버린 것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해서 이걸 자꾸 복원 또는 만회 하려다가 미해결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그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녕. 이제는 그게 없어도 난 행복할 수 있고 이미 내가 가진 걸로 또 내 인생을 또 살겠어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이 여정인데 자꾸 이렇게 난 아니야. 나 옛날에 그 뭐 좀 실패처럼 보이는 거 나 이제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올라오죠. 그렇죠. 이게 올라오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이 프리치퍼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히어앤 나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어앤 나우, 그러니까 예전의 상처로 돌아가서 막 그걸 분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걸 살면서 예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좀 떠나보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분의 어떻게 보면 주장이 이게 사실 이게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많은 영성학자들이 그렇죠. 헬리 나우인데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영성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실존으로서의 또 다가오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실존을 어떻게 보낼 건가 했을 때 또 그런 이런 태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과정 속에서의 또 지나갔던 과거를 좀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치펄스의 책도 아마 추천 도서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책이 조금 어렵긴 한데 추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항 실장님이 책글학교 들어오시는 분들을 날 잡아서 좀 길게 한번 이걸 한번 설명하시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생 전환학교, 체크학교를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인생 전환학교, 체크학교 꼭 미해결 과제만을 초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책을 보고 어떤 글을 쓰는 과정 속에 이미 떠나 보냈어야 할 어쩌면 미해결 과제, 어떤 쉽게 말하면 응어리 또는 좌절 또는 여전히 미련 또는 집착을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과정도 체크학교의 또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시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잘 살기 위해서라도 책을 보고 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일들이 좀 잘 전개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오늘 체크학교도 소개해드리고 체크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다라는 거, 할 거라는 거. 예, 오늘 또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아마 체크학교 관련된 다른 또 심리학자들이나 이론도 같이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